3월 6일부터 8일까지 켈박해두세요. 켈박해두세요. 좀 무서운데요? 눈이 안 보이면 뭐 구천을 떠돈다거나 저선길을 못 찾는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맹인분들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죠. TV에서는 조장이라고 엄청난 그 독수리 같은 새에게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바로 그것을 해체를 못합니다. TV에서 존경받는 스님 한 분이 가서 시신을 다 분리합니다. 아니 근데 병원이 진짜 좋네요, 그죠? 아 이게 새로 지어가지고 약간 병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긴장해. 수 있을 것 같아. 성당이 있는데? 네, 성당입니다. 예. 아 여기 병원 안에 성당이 있네. 네, 성모병원은 다 1층에 성당이 있습니다. 네. 수녀님 계시네. 스님 안녕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저희들이 스님 안녕하세요. 수녀님이신 거예요? 간호수녀여가지고 간호 파트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수녀님도 하시고 간호사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약간 억울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이 2배로 나오진 않은 거 아니에요? 아, 그쵸. 2배로 안 나와요? 2배로 나와야죠. 아니 그럼 뭐 이거는. 하나는 반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병원장님께 말씀드렸지. 맞았죠. 예수님 맞죠. 저긴 것 같아, 응급의료센터.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해가 안 되시려나? 네.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의사 관련된 이제 드라마들 있잖아요, 의학 드라마. 뭐 어떤 부분은 조금 페이크인지 이런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배우들의 뭐 비주얼이나 그런 거 보면은 네. 꼭 교수랑 사귀더라고요. 교수랑 사귀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이해가 아 그래요? 여기 다 지금 열불 내고 계세요. 교수는 친구가 종종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곤 하는데요. 교묘하게 제가 입는 옷이나 제가 하는 행동을 손민수 한다고 합니다. 아 문제는 제가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싫다고 말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싫다고 말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친구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저희 MC 분께서 손민수의 뜻을 몰라서 세대 차이가 좀 나서 저도 몰라요. 다 몰라요. 정말요? 네 몰라요.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 고민 잠깐. 해결은 저희 셋이 할게요. 네, 잠깐 쉬고 계시면 아니 손민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고민 해결을? 그러니까 따라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역시.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그냥 내 거 따라한다는 그런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 웹툰에 손민수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캐릭터가 모든 걸 따라해가지고 대명사가 돼서 그러니까 신부님이 스님 머리 스타일을 자꾸 따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좋죠. 뭐. 좋죠. 저희는 다 똑같이 하게 만드는 종교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복장, 헤어스타일 뭐 다 똑같이 하는 게 목적인 종교인데 오히려 손민수 해야 된다. 다 서로 손민수 전 하는군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요. 해결이 안 되네. 저 같으면 그 친구한테 옷 선물을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스타일을 따라한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 친구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한번 데리고 가서 옷 선물을 하면서 야, 너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스타일이야. 너 이렇게 나오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라고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난 교무님 다음 세상에는 진짜 교무님 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난. 정말요. 정말로. 너무 과한 건가요? 이게 저랑은 정반대 입장인데 예. 저는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아직 본인의 스타일이 정확하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따라할 때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왜 따라하는 거야? 제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하. 진짜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따라하면 야 잘 샀다. 야 이거 좀 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막 이런 거를 해주시는데 본인의 스타일을 좀 더 확고하게 하면은 사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따라해도. 근데 굳이 따라하는 걸 막고 싶다면 한번 이상하게 입어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갑자기요? 그것까지 따라하면은 이제 스타일 변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상하게 한번 입어보는 그것까지 것도. 따라하면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너무 잘한다. 이거는 너무 잘한다. 좋습니다. 제 고민은 제가 이제 팀장을 하면서 지금 신입 간호사들 들어오는 간호사들이
과의 세대의 정말 말 그대로 세대 차이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MZ세대들의 특성 이런 교육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그이들은 이제 개인화도 많이 되어 있고 본인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근무표가 이제 미리 나와서 이제 그 근무표대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사실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친구가 그날 못 나온다고 연락을 하면 이제 또 펑크가 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너 안 돼 나와야 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아 왜 그래야지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그런 되는지. 개인차들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받아들여줘야 할지 그리고 요즘 말하는 MZ세대랑의 의사소통법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세대 차이에서 제일 크게 느끼는 파트가 단체보다 개인이 우선시 되는 게 좀 MZ들이 있고 조금 더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단체가 우선이다 이런 데서 충돌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도 들어보면서 너무 공감이 갔는데 제가 완벽한 지금 MZ거든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확실히 그 MZ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신조어를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아, 그쵸. 사실 네. MZ들이 줄임말 진짜 많이 진짜 쓰잖아요. 많이 써요. 네. 그런 걸로 사실 소통이 조금 되면은 재밌어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알려주면 조롱받는 거 알죠? 아, 근데 어중간하게 MZ처럼 보이려고 근데 조롱받을 준비도 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조롱을 또 하면서 재밌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친해질 수 거고. 있는 맞아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혹시 이런 건 아세요? 요즘 MZ 줄임말인데 켈박 아세요? 켈박? 켈박. 맞춰보세요 한번. 모르겠어요. 켈박? 켈박 모르시죠? 근데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캘린더 박제입니다. 그거 너 약속 캘린더에 박제시켜놔 이런 느낌이에요. 스케줄 비워놔, 스케줄 잡아놔. 그러면은 야 우리 뭐 17일 날 보기로 했잖아. 야 17일 켈박해 이렇게 해? 그렇게 해요. 아 달력에 적어놔 이런 거를 캘린더 박제시켜놔 이렇게. 아, 근데 켈박해나는 되게 후배들이 듣고 되게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수녀님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켈박 한번 해보세요. 네네. 아주 자연스럽게 나나 씨한테. 나나 선생님 3월 6일부터 8일까지 켈박해두세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켈박해두세요. 켈박해두세요. 좀 무서운데요? 근데 조롱 당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좀 너무 무서운데? 무섭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휴가 주려고 휴가에 대한 부분을 그럼 휴가 켈박해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휴가 켈박. 아, 네네. 경막이식 관련해서는 수술을 많이 해왔는데 시각 장애 정도로 실명이 많이 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각막 이식만 수술 받으시면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증하시거나 이제 뇌사자분들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기를 기증하실 때 네. 심장이나 폐, 콩팥 같은 장기는 그래도 기증을 잘 하시는데 안구는 기증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문화다 보니까는 그 눈이 없으면 구천을 떠돈다 아니면은 저승길에 제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안구 기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제가 잘 설명을 드려서 해결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네 분의 성직자분들께 그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서 나왔게 됐습니다. 네. 그 저희 천주교에서 어차피 천국은 천사의 인도로 가는 거라 눈이 안 보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문화도 좀 있지만 눈이 안 보이면 뭐 구천을 떠돈다거나 저승길을 못 찾는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맹인분들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죠. 그거는 또 다른 차별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념이라는 것은 곧 어느 상황이 되면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돌아가신 분들께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 눈을 감겨드리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대화 속에 저희가
관념 하나씩 바꿔가면은 저는 충분히 깨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개신교가 장기를 기증하는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 부분이 교리적으로 옛날에는 몸의 부활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몸의 부활을 마치 육체의 부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잘 보존하고 잘 매장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또 장기 기증 운동 본부를 일으킨 분이 또 목사님이세요.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오히려 종교에서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런 각막 기증 운동에 좋은 어떤 그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원불교 내에서도 이제 은혜 심기 운동 본부라고 해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삶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곡물로서의 이 몸을 세상을 위해서 이제 바친다는 의미로 이런 그 장기 기증 운동을 같이 펼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마디만 드리자면 각막 기증하신 그분 네, 저승길 못 찾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각막을 기증하는 그 순간 그대로 날아서 천국행입니다. 네. 와, 날라간대요. 와, 대박.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그죠 편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요. 네네네. 이런 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너무 좋죠. 한번 알아볼게요. 제 거 다 쓰세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팀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장기 이식이라고 하면은 진짜 1분 1초가 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골든 타임이 있나요? 장기마다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게 골든타임으로 명칭하고 있고요. 심장 같은 경우는 4시간 이내에 심장 이식을 해야 되고 폐 같은 경우는 6시간, 간장 같은 경우 12시간, 그다음에 신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이식이 이루어져야 수혜자분들에게 안전한 이식 수술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예후도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본 병원 안에 있으면은 좀 빨리 이게 되겠지만 타 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때는 드라마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헬기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기본 이동 수단이 헬기인가요? 급박하거나 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헬기나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앰뷸런스나 아니면 기차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갈 때는 저희가 장기를 구둑을 하러 가지만 되돌아올 때는 장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 장기 자체가 한 사람의 분으로 보기 때문에 올 때도 장기도 티켓팅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KTX를 타고 4명이 타원에 가게 되면 돌아올 때는 5명분의 인원을 끊어서 장기를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예우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혹시 뿌듯한 순간은 언제세요? 모든 의료진 분들이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식이 잘 돼서 수혜자분들이 뭐 보호자분의 손을 잡고 문을 들어오시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진료를 보러 오시는 순간이 가장 뿌듯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결정됐을 때 이럴 때 그렇죠. 너무 네. 너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기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증하는 분을 이제 기증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배웅 아닌 배웅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동시적인 입장이 돼서 제가 그 가운데서 조금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휩쓸리지 않고 저를 좀 단단하게 하고 싶은데 그분은 6명의 기증을 하고 가셨거든요. 20대 후반, 중후반 환자인데 여자분이시고 아기가 그때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어렸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오진 못해서 아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이 동영상도 이제 같이 음정면 할 때 틀고 아이 가제 수건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수술할 때 이제 꼭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두고 가는 그 엄마의 심정이라 그러나요? 이제 마지막 인종면회 때가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체가 안 돼서 저도 많이 감정이입이 됐었던 거고 그럴 때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중심이 이제 잘 잡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통 장기 기증은 누군가가 생을 마감하면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 중간에 언저리에 이제 제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중심의 역할을 조율을 잘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해야 될지가 이제 저의 평생 업의 숙제인 거죠. 진짜 저기 어렵다. 나중에 진짜 어렵다. 너무 마음이 이런 팀 꾸려서 그 제가 이제 듣다가 아까 중립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싶다 중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불교의 그 중도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거를 사람들 착각가 가운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도는 가운데가 아닙니다. 슬플 때는 정말 올곧게 슬퍼하고 기쁠 때는 그냥 올곧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사실 불교에서는 그게 매우 유연한 마음이고 오히려 이게 중도다. 왜 어느 곳에 어느 마음을 끌어가지 않는 마음들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분들 위해서 함께 내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립은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걸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시고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보람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 마음까지도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내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슬퍼할 자리에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자리에 기뻐할 줄 아는 게 그게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각각의 상황에서 그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선생님의 마음이 건강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썼던 선물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슬픔,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받은 사람한테는 주는 사람이 아까워서 선물을 주지 않거든요. 선물 주면서 슬퍼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려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전해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스님이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받은 사람한테는 주는 사람이 아까워서 선물을 주지 않거든요. 선물 주면서 슬퍼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니 저희들가 볼 때는 스타트업으로 보기 때문에 신생교회 네, 스타트업입니다. 열심히 아직 100년 간 넘었으니까 네, 109년 됐습니다 올해. 스타트업 좋은데요? 진짜 부모님 최고인데요? 네. 과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돌연사라고 있어요. 심장 정지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 정말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보호자들한테 사망 선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실 때 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 보호자한테 이제 설명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감에 좀 빠지게 되고요. 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게 삶이 허무하구나. 아니면 멘탈로서 너무 힘들고 너무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쉬운 거 있죠. 술도 좀 먹고 그다음에 뭐 캠핑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혼자 캠핑도 가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했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도 그 감정을 이제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그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소식을 환자분들한테 전할 때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매뉴얼이 또 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의과대학 하면서 이렇게 배웁니다. 이제 브레이킹 배드 뉴스라고 해서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은 이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보호자들의 그 슬픔을 동감하고 이러면서 본인도 이제 우울감에 빠진다든가 불안감이 있다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전문의 오래 하면은 이런 게 더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희 천주교에서 그 하는 예식 중에서 병자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자성사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근데 제가 새해 사제 때 사제서품 받고 제일 처음 병자성사 주신 분이 병자성사 시작할 때는 돌아가실 만한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칠 때쯤에 영성체 하고 나서 이제 강복 주실 때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한테 그게 트라우마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뭐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를 저희 동기 신부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이러니까 덜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서 혼자 그 짐을 좀 이렇게 쥐고 가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리프레시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덜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목사 세계에도 그런 그 예배가 있어요. 임종 예배라고. 임종 예배 드리고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아프고 슬프고 그런 그 감정이입이 되는 걸 저도 느껴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감하는 것하고 감정이입하는 것하고 좀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슬프죠. 슬프고 기쁘고 할 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슬픔이 됐던 그 슬픔의 원인 또 기쁨의 원인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남들이 먹으면 막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겠다 나는 침 흘릴 수 있지만 내가 그 음식을 뺏어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힘듦을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공감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감정이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절제하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 공통점으로 경험한 종교인이 되면 이 죽음을 늘 맞이해야 되는 거는 종교인이 가진 숙명이거든요. 불교에서 티베트에 있는 스님들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스님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스님이냐면 티베트는 조장이라고 엄청난 큰 독수리 같은 새에게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하면 시신을 이제 그 새 먹이로 주는 거예요. 세조자 조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의식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의 시신을 그냥 새에게 주면 아무리 정말 덩치가 크거든요. 독수리들이 바로 그것을 해체를 못합니다. 그것을 해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 존경받는 스님 한 분이 가서 시신을 다 분리합니다. 와 진짜 진짜요? 근데 그 스님을 살아있는 부처처럼 모든 스님과 대중이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특히 이제 응급의학과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스스로들이 이것을 이겨내는 숙제가 그분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주위의 분들이 사실 이분들에게 가치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의사분이 사망 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현대 체계에서 이분을 사망했다고 전제해 뭘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군가 그 삶을 정리해주는 그 한 분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해 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없다면 안 계신다면 사망의 시간이 훨씬 더 이뤄지지 않았을까 더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조금 더 우리가 가족들하고 조금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신 거니까
아마 분명히 그 보호자분들도 감사함을 느끼실 거니까 너무 그거를 좀 슬픈 쪽보다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조금의 보람을 좀 느끼시도 좋지 않을까. 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